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글 그림의 김태규, 더 메이커에서 나온 책입니다. 때로 삶은 고단하지만 그 안에는 기쁜 일도 행복한 일도 있게 마련이고 보람되고 기쁜 일 속에서도 힘든 일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책은 이럴 때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기에 스스로를 아끼고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태어날 때 받은 자신의 삶을 사랑스럽게 알뜰하게 잘 쓰다가 갈 수 있도록 독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책입니다. 왜 우리는 간절해져야 할까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는 운세가 상승하는 자이고 때가 되면 나름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간절함이 없는 자는 지금 당장은 무난하고 좋아 보여도 때가 되면 무언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 첩첩한 산을 넘으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세상만사 얻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법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간절한 자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자라고 보면 됩니다. 크게 얻고자 하는 이는 비싸게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나 대가가 꼭 금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이야 돈을 주면 살 수 있지만 사람마다의 소망이나 꿈, 목표 이런 것은 상품이 아니기에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불하는 가장 큰 비용은 바로 삶 자체입니다. 달리 말하면 저마다의 삶에 주어진 시간 혹은 세월입니다. 달리 말하면 삶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의 기회 비용인 것이고 사실 그게 가장 비쌉니다. 가령 어떤 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 인생 전체를 다 바쳐도 전혀 아깝거나 억울하지 않다고 마음먹고 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면 그 어떤 이는 간절함을 품은 자입니다.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천리길이라도 달려가겠다는 마음, 즉 불원천리의 용의가 있다면 그 자는 간절함을 지닌 자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천리만리의 험한 길을 가다 보면 갖은 노고와 어려움이 있을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바로 간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얻고자 하는 무엇을 위해 길을 찾을 것이고 길을 찾다가 끝내 길이 없으면 스스로 길을 내거나 또는 험준한 산과 고개를 넘어서라도 그곳으로 가겠다는 마음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마음은 간절함에서 옵니다. 이른바 운이 상승 중이란 말은 일이 쉽게 풀려나가거나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 상승한다는 것은 간절함을 간직하고 소망을 이룰 때까지 기꺼이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운이 상승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운이 하강한다는 말은 원하는 바를 성취했거나 또 그로 인해 이제 또다시 천리길을 떠날 생각이 없거나 그런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운이 하강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마음은 간절함에서 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흔히 귀인을 찾기도 하지만 귀인 역시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 법입니다. 소망이 있고 그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치를 용의가 있다면 그건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지만 그를 위해 비용을 치를 용의가 없다면 그건 그저 헛된 바람인 것입니다. 백년하청이란 말은 어느 세월에 일이 이루어지겠느냐는 뜻으로 쓰이지만, 100년이 걸려서라도 일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이를 희망으로 삼아 노력하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간절함을 가진 자입니다. 또 우리는 왜 늘 고생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좋은 운세를 맞이하면 즐겁고 편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이 좋아도 고생이고 운이 나빠도 고생인 것이 우리의 삶으로 행복했던 기억 혹은 추억은 참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운이 좋을 땐 고생을 하지만 성취와 보람이 따르고, 운이 좋지 않을 땐 나름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도 성취와 보람을 얻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운과 관계없이 고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삶은 이처럼 늘 고생이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힘들게 살고 또 고생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늘 지금의 처지에 그냥 머물기보다는 발전하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끊임없이 욕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욕구하고 욕망하는 인간은 그 욕구와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부단히 힘들게 하기 마련입니다. 욕망하기에 고생한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다만 운이 받쳐주면 더러 성취하기도 하지만, 운이 받쳐주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별반 차이도 없는 것이, 성취하는 순간의 기쁨과 행복은 정말이지 삽시간에 손안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이 좋다는데 왜 상황이 어려울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이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사람의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이 있다고 해서 주변 사람과 갈등이 사라지거나 하는 일이 술술 풀리진 않습니다. 열정이 강하다 보니 때로는 주변과 마찰을 빚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다고 해서 모든 일이 풀리고 고민이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령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해 고통을 받지만, 그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고 어떻게 해서든 상황에 적응하거나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일이 풀리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이게 바로 운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건 고통받기 싫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일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운이 좋다면, 운이 상승 중이라면 일이 되지 않는다 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 노력을 반복하다 보면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루어집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은 대단히 드뭅니다. 세상 이치는 간단합니다. 공짜는 없고 절로 되는 일 또한 없습니다. 일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옆에서 보면 어떤 일이 절로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게 된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대수의 법칙, 즉, 큰 숫자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시도를 빈번하게 하고 자주 하다 보면 목적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정을 갖고 시도를 반복하는 일, 그 자체도 실은 고통입니다.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해낼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 하나로 시도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운은 지금 한창 상승 중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돈 없는 사람이 부자 되는 법이 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는 한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특별한 자본 없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워렌 버핏에게 돈벌이에 관한 힌트 하나 얻으려고 점심 식사 자리에 무려 42억씩이나 지불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자네는 내게 공짜로 물어보겠다? 젊은이는 내 농담에 약간 당황했는지 우물쭈물했습니다. 이에 금방 우스갯소리라고 무마했지만 사실 그 농담은 젊은이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입니다. 공짜는 세상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두 번째 답을 이어갔습니다. 특별한 자기 자본이 없이 남보다 더 돈을 벌려면 결국 자기 착취밖에 없다네. 힘없고 특별한 자본도 없는 자가 더 벌고자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타인이 아닌 자신의 노동력을 더 착취하고 갈취하는 방법뿐 아니겠냐라고 풀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같은 시간이라도 더 노력하는 것이 자기 착취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달리 무슨 신통한 방법이 있겠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젊은이는 그렇게 되면 생활의 질이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기색이 보여서 일침을 놓았습니다. 삶의 질은 양이 된 다음에 따질 문제라고. 특별한 자본이 없다면 특별한 재주라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게 없다면 특별한 백그라운드라도 있든가 그도 아니면 결국 스스로의 노동력과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생활의 질은 나중 문제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운명은 따로 있습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선 어떤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야 합니다. 둘째, 60년 순환에 있어 가장 풍요로운 운을 60세 전후에 맞이해야 합니다. 셋째, 본인의 운명만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즉 시운과도 맞아야 합니다. 이를 삼재, 즉 천지인으로 설명하면 첫째가 사람, 둘째가 땅, 셋째는 하늘입니다. 첫째,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나름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는 살아가면서 한 번은 부자 소리를 듣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 세상은 예전에 비해 재능을 살릴 기회가 많아졌기에 재능만 있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한 번 빛을 보기 마련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다 해도 나름 운세가 풍요로운 때를 만나면 부동산 하나 잘 잡는 바람에 부자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둘째, 가장 풍요로운 운을 60세 전후에 맞이해야 합니다.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번째 조건인 60세 전후에 가장 풍요로운 운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와 반대로 30세 전후한 무렵에 운이 바닥을 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60년 흐름이기에 30년의 정과 후는 반대의 운이 되는 까닭입니다. 30세 전후에서 최악의 시기가 된다는 것은 가령 학업이 순탄치 않거나 아니면 그 무렵에
몸이 아파서 고생하거나 하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개 이럴 경우 주변 사람들은 그 친구의 미래를 회의적으로 보겠지만 실은 바로 그런 때를 그 무렵에 겪은 사람들이 60세 전후에서 최고의 호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경우 40대 중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해서 60대에 오히려 더 힘을 내고 빛을 보게 되며 그로써 죽는 날까지 부자로 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법이란 말이 이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시대의 흐름과 맞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하늘의 작용입니다. 하늘의 운, 즉 천운을 타고나야만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명이나 운과는 상관이 없으며 그야말로 시대가 베풀어 주는 운에 해당합니다. 시운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나 사회의 장기 흐름 또는 운세의 변화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블랙 쉽이라는 책입니다. 브렌트 맨스워 지음, 최희연 옮김, 필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나만의 핵심 가치와 목적의식을 통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핵심 가치를 검은 양에 비유하여 총 7장에 걸쳐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검은 양을 찾아 나서서 그것을 발견하고 돌보는 사람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을 행운이나 우연에 기대지 않습니다. 자신의 검은 양 가치관을 언제 어디에서 드러낼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선택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가치관을 활용합니다. 1장 무의식적 창조자 이제 깨어날 시간입니다.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핵심 가치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검은 양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지기를 싫어하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우리가 사랑하는 무한한 자유와 정면 충돌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자신의 검은 양 가치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활성화하지도 못한다면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핵심 가치를 정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인 창조자로서 계속해서 즉흥 연기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목적이 아닌 목적 의식이 분명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내 안의 검은 양을 찾고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목적 의식은 자신에게 중요한 여러 가치 중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스케줄이 빼곡한 사람은 숨이 막혀서 삶을 향상시키는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내 친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가 사다리를 한 단 한 단 오를 때마다 새로운 기회가 생겨. 그러나 발판에 발을 안전하게 올려놓기도 전에 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려고 손을 뻗으면 그들의 무게 때문에 도로 아래로 떨어질 거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우려면 때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대화됩니다. 2장 좋은 결정. 결과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와 무관합니다. 좋은 결정을 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가치, 타협할 수 없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결과를 통제하기보다 자신의 검은 양 가치를 찾고 모든 사실을 파악하며 순간의 감정을 존중하려 한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감정과 가치관 사이에는 항상 건강한 긴장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불확실한 미래에 끊임없이 의심을 품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쩌지와 그럴 수도 있어의 세계에 갇혀 불안감을 부추기는 결과들만 상상합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다듬어온 가치관에 의지하면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현재에 충실할 때에만 잡을 수 있으며 그러려면 감정과 검은 양 가치관이 건강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동기를 파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목적에 대한 거짓말. 목적은 수수께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 싶어 하는 인간의 갈망을 글로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답을 찾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찾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선택을 하려면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독창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다른 것에 물들지 않는 검은 양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5가지 핵심 가치를 활용하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목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핵심 가치를 6가지로 정의해도 좋습니다. 한 예로 나의 친구인 밥은 18kg을 감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핵심 가치가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정, 관계, 건강, 신념, 사랑. 그리고 오늘은 힘든 하루가 될 테니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먼저 푹 쉬어야 해. 30분만 더 자자.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검은 양 가치관을 들여다보면 좋습니다. 밥은 피곤하고 늦잠을 자고 싶지만 자신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건강 유지이며 자신이 진심으로 체중을 줄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건강한 긴장감에 휩싸이고 감정과 가치관 중 어느 하나가 이기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들여다봄으로써 침대 밖으로 나옵니다. 4장 진솔한 대화. 자신의 취약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검은 양을 찾는 과정은 감정에 좌우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여정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검은 양을 찾는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을 감내하고 불쾌해도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자기 모습과 실제 자기 모습을 구별하기 위한 첫 단계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자기 자신과 정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과거를 들추어야 하는데 이 일은 간혹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면 자신의 검은 양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한
자아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성공의 열쇠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검은 양은 미래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는 인생을 사는 동안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가치는 거의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현재에 충실하도록 튼튼한 닻이 되어줍니다. 인생의 말년에 이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만큼 살았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젊을 때는 자신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파고들지 않다가 마흔 즈음이 되자 우울해져서 지금 모습에 만족하는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중요한 결정들을 해왔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 좋아하는 것의 가치. 강력한 경험이 핵심 가치를 형성합니다. 무엇뿐만 아니라 누구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검은 양을 찾을 때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누가 있는가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적절한 순간과 장소에서 자신의 검은 양 가치관을 드러내는 능력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 핵심 가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확인됩니다. 좋아하는 것처럼 검은 양 가치도 머리와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6장 진실 파헤치기. 검은 양은 미래에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파악한 검은 양이 진짜 자신의 것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개 처음 진실을 찾아 나선 사람들은 때때로 적당히 중요한 몇몇 가치가 타협 불가능한 검은 양 가치로 둔갑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검은 양이 현실적인 가치라는 증거를 찾으려면 자신의 일상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검은 양은 미래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검은 양은 날마다 관리해야 하는데 때로는 관리하기 싫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누구든 완벽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필요한 순간에 검은 양 가치를 불러낼 수 있는 강력한 실행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유사시 자신의 검은 양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에 검은 양은 우리의 책임감을 자극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게 합니다. 검은 양 가치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게 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지친 날에도 힘을 내게 합니다. 또한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함부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음으로써 핵심 가치에 집중하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7장 실천의 시간. 모든 임무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신의 검은 양을 발견하고 그것들이 자기 것임을 증명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풀어놓아 삶을 이끌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검은 양 가치관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그것을 드러낼 방법을 신중하게 계획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검은 양 가치관을 사용하는 행동은 그 가치관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때와 장소를 선택해서 자신의 핵심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을 이루고 태어난 이유대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결심만으로 가치관이 저절로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달력을 꺼내서 내일 일정을 확인하고 다음 두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에 도움이 되는 검은 양 가치는 무엇인가? 내 핵심 가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이제 예정된 일정 옆에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도 가치관을 실천할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목적에 따라 살면 자신의 검은 양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관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가치관을 어떻게 사용할지 충분히 생각해보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메모해도 좋습니다. 삶의 목표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거나 물들지 않고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핵심 가치가 바로 나의 검은 양 가치입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